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증원 문제 논의를 두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론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수동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선 달리던 차가 인도에 있던 변압기로 돌진해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를 동원한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5%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가 토론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인데 의대 정원의 증원을 논의할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을 열고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인식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당장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일단 의료계 참여장을 열어놓자며 만약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한 겁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 조건인 내년 증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야당도 일부 의료계 단체만 참여하는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여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차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뒤엉켜 있습니다. 추돌 당시 충격에 인도를 덮친 차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성동세무서 근처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벤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큰 소리 나서 보니까 엄청난 지금 산소리가 아니고. 이 사고를 낸 운전자 등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면서 일대 도로가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은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인도 위에 올라간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 앞 보닛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 복명동에서 달리던 티볼리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변압기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을 한 3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은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한국전력 측이 사고 직후 곧바로 망가진 변압기를 응급 복구했고 사고 지역 전기 공급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지원했던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비슷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입니다. 2심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선고 직후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하실 건가요? 법원은 손 씨가 자신이나 부인, 회사 법인 계좌로 75억 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 조종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가 조작 일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을 한 건 아니라며 공모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직후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주범들에게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2010년 10월 이전까지의 범행은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어제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은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 확인됐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원이 손실됐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급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선 시공 물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공사비 3억 2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관저를 보수하는 과정에선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도면이나 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이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간 유착도 적발됐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 창틀을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 1억여 원에 불과한 제작 비용을 17억 원으로 부풀렸음에도 전 경호처 부장 A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전역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해리스 후보가 47%, 트럼프 후보가 4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45%, 트럼프 후보는 41%였는데 TV 토론 이후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후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가 TV 토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유권자를 위해 또 다른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로 날아가서 비행선 밖을 헤엄치는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으론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주인공은 억만장자 기업인이었는데 그의 첫 소감은 지구는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우주로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주복을 입은 남성이 우주선 밖으로 몸을 던지자 새까만 우주 속 밝게 빛나는 지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우주 유양이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인공은 억만장자 기업인 제러드 아이장먼입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현지 시간 12일 자체 개발한 특수 우주복을 입은 아이장먼이 10여 분간 우주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무사히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had a new spacesuit in over 40 years. So all the latest technology since then integrated into a new tech suit. 민간인 우주비행 프로젝트인 폴라리스 던에는 아이장먼 외에 퇴역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등 4명이 참가했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일 뿐만 아니라 파편들이 떠돌고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미 항공우주당국과 업계는 이런 여러 위험을 극복하고 민간인이 무사히 우주 체험을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민간 우주 사업의 큰 도약이자 나사의 우주 경제 구축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지구를 출발한 폴라리스 던은 우주 공간에서 36가지 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고 한 건데 왜 이런 말을 했고 누굴 겨냥한 걸까요?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IT계 이민자들이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발단이었습니다. 지난달 오하이오에선 실제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죽인 뒤 먹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민자가 아니고 살던 곳에서 평생 벗어난 적 없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벤스 부통령 후보가 IT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납치해 잡아먹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결국 토론회까지 나온 겁니다. 토론회선 사회자가 즉각 그런 일이 없다고 정정했는데요. 백인 중심의 작은 도시인 스프링필드에 최근 IT계 이민자가 크게 늘면서 생긴 갈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가 주목받으면서 폭탄 테러 위협까지 있었고요. 시청도 폐쇄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도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2024 이렇게 쓰인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사진을 찍혔는데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의 한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바이든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대통령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이 쓰고 있던 트럼프 2024 캠페인 모자를 벗어서 내가 사인해줄까? 되묻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쾌하게 싫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빨간 모자를 받아들자 청중들이 써보라고 부추겼고 바이든은 머리에 모자를 걸치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트럼프 캠프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조 이렇게 올렸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환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측은요 9.11 테러 이후 양당이 초당적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의미로 모자를 썼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락의 전설이 다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바로 본조비 얘기입니다. 10일 미국 테네시주의 다리 위에 한 여성이 난간을 기대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 한 남성이 다가가 말을 건네는데요. 무슨 얘기를 건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내 여성은 안전한 장소로 넘어와서 또 두 사람은 짧게 포옹을 했습니다. 위태롭게 서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건 남자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던 이 노래의 주인공인데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던 미국의 록밴드 본조비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본조비가 강 위의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약할 때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 점, 환불받기가 까다로운 점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최저가 보장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아고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객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방식을 써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이용하실 텐데요. 저도 직접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숙소를 검색하자 요금이 유지되는 중이라며 2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자 또 20분이 뜨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마치 20분 동안만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담 없이 예약하라며 후지불 옵션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를 누르니 그제서야 요금의 최대 5%가 추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선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따져보니 지난해 아고다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고다가 요금 결제, 환불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관련 연 매출액에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프로야구 1위 기아가 천적 롯데를 잡고 정규 시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선발 라우어의 호투에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10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까지 5번의 승리만 남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평일 만원 관중 속에 열린 롯데와 기아의 경기. 기아 김도영이 1회부터 희생플라이로 가볍게 선취점을 뽑습니다. 2회에는 이창진의 2타점 2루타와 박찬호의 중전적 시타로 석점을 추가합니다. 5회에도 김도영의 2루타와 나성범의 볼넷으로 만든 1, 2루 기회에서 상대의 폭투와 악송구가 겹치면서 기아는 또 2점을 도망갑니다. 6회에는 소크라테스의 2루타로 한 점, 7회에는 나성범의 왼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21호 홈런이 터집니다. 결국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기아가 롯데에 10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드오프 박찬호가 4안타를 치는 등 맹활약해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오로지 이 매직 넘버 지어질 때까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발 등판한 라우어는 메이닝 3진을 잡아내며 5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고 6회 박승욱에게 첫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타자를 연속으로 3진 처리하는 괴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3진 9개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를 위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도영은 득점 2개를 추가하며 130득점을 기록, 서건창이 보유한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5연승을 질주한 기아는 한국 시리즈 직행 매직 넘버를 5로 줄였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처음 열려서 지금까지 비인기 종목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초체육을 떠받치는 이 대회가 다음 달 경남 김해에서 열립니다.
김해가 잘 준비했는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홍태용 김해 시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어서 국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도 관심이 많이 갈 텐데 대회 잘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제 전국체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먼저 개회식과 폐회식이 치러질 김해 종합운동장이 준공을 했고요. 또 김해에서 치러지는 16개 종목을 치러낼 28개의 경기장도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경기장 외에도 우리 시를 찾게 되는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주차와 교통 대책이라든지 숙박, 위생, 또 환경 정화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또 체전을 함께 꾸려나갈 시민 스포터즈와 자원봉사자 구성도 완료를 했고요. 이번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체육대회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합운동장 서측편에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을 임시 개관을 통해서 특별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체육 행사와 문화 행사가 아우러진 문화체전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김해에서 대회를 치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전국체전이 이 국가에서 치러내는 큰 스포츠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 개최지인 김해시에서도 물적, 행정적인 많은 지원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은 또 이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김해를 방문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체전을 한번 치러내면서 2000년 가야왕도의 김해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에 알려지는 새로운 도시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를 꼭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김해에서는 체전뿐만 아니고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이 3국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함께 개최를 하고 있고요. 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올해를 우리 김해시의 방문의 해로 설정을 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김해를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또 우리 김해시가 지역에 있는 인제대학교와 우리 김해시가 함께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미래 교육과 시민들의 평생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는 그런 또 전환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또 김해 방문회까지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지난해에 김해 가야고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김해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체전과 또 우리 가야고분군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또 우리 가야고분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곧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통합관리기구가 김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김해 근처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머지않아서 또 개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해가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 장점을 활용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책 사업을 김해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추석 연휴잖아요. 긴 연휴인 만큼 이제 김해 찾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정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올 10월에는 우리 경남과 또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우리 김해시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행하시기 가장 좋은 계절 10월에 우리 경상남도와 김해를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전국체전뿐만 아니고 문화 행사를 함께 경험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우리 경상남도와 김해를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태용 김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내륙에 강한 비가, 그 밖에 수도권에도 20에서 60mm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도 소나기가 예상돼서 외출할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평년보다 더운데요. 추석 연휴에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